네, 중급 활용편의 마지막 실습 도면 14-2번, 실습 도면 12-1번에서 작성했던 베이스 맵을 외부 참조해서 소공원 식재 설계도 작성하고, 사실 이런 평면 도면은요, 계획도 또는 설계도라고 하는데, 수목 식재에 관한 내용만 있지만 이게 시공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면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영역에서 작성한 거를 편집해서 배치 탭에서 도면 양식을 또 XRF로 가져온 다음에 해당 축척에 맞게 변경하는 것까지 이 식재 설계도에선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참조하시면 좋을 만한 거, 여기 포장 및 시설물 설계도는 대상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 설계도, 시설물 설계도 각각 따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대상지가 비교적 작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장, 경계석, 시설물 수량표라고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QR코드로 실습 도면 14-2번을 시공도면인 조경 실시 설계, 식재 설계도와 그 다음에 포장 및 시설물 설계도 그 부분에다가 QR코드 여기쯤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이 식재 설계도 외에 포장 및 시설물 설계도는 이제 건설 관련 도면이기도 하니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따로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실습도면 12-1번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건너뛴 사람도 있을 테고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도면의 베이스 맵, 그 다음에 도각, 도면 박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영상 보고서 이거 일일이 입력하기 힘드시겠지만 자, 이 부분 댓글에 있는 대로 링크 따라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네, 시크릿 모드로 전환하고 여러분들은 뭐 로그인이 된 상태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두면 앞선 13 차시 내용, 아니 14-1번까지 이제 작성했을 때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이 14 차시 폴더에다가 폴더 구분을 좀 다르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14차시 실습 구체화 시켜서 폴더 이름을 달아놨으니까요. 14차시 실습은 실습도면 14-1번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뭔가 좀 제가 오류가 발견되면 그때그때마다 여기 중급은 사례 폴더에다가 다 넣어줄 테니까 해당 부분 이 폴더 이름을 통해서 해당 파일, 해당 폴더 이런 것들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차시에서는 실습도면 14-2번 필자 완성본 공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각 추가라고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완성본인데 PDF나 JPG 이미지 파일로만 보여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사례로 들었었고요. 그래서 식재 설계도와 포장 및 시설물 설계도가 이 베이스 맵과 도면 박스를 XRF로 참조해서 갖고 왔을 때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것도 수정된다. A, B 작업, 내용, 사용자, 그리고 작성자에 따라서 이게 게시가 된다. 그런 말씀도 앞에서 드렸는데 최종 완성본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완성본을 이렇게 이미지로 구축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지금 이제 14-2번을 12-1번 베이스 맵을 통해서 만들 거니까 자, 여기 필자 완성본 공유에 있는 이 파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자, 이미 이제 지나간 거니까 여기서 실습도면 14-2 외부 참조 자료 포함 폴더에는 제가 도각하고 실습도면 12-1 베이스 맵만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4-2 이것만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 상황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더 설명드리고 자, 우리가 앞선 차시에서 이제 랜디 2021 버전을 설치하다 보니까 언젠간 또 뭐 2024, 2025 버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셋업 파일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지우는 걸로 하고 압축이 돼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네요. 들어왔네요. 자, 여기 랜디를 설치하기 전까지 있던 이 오토캐드 2022
한국어 버전 이 아이콘은 이제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선택해서 저는 지우고 화면을 좀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CAD만 사용해야 되면 A CAD 2022 랜디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려면 랜디 2021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 탭에도 이 부분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은 하고요.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해놨는데 실습도면 14-2번을 만들기 위한 또 기본 환경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2번 외부 자료 포함해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중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동하고 이게 구글이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실습도면 14-2라고 이렇게 폴더 이름을 놔둔 다음에 또는 고쳐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여러분들 쉽게 좀 확인하시라고 실습도면 14-2번을 이쪽에다 이제 복사해 놓고 XRF로 이미지를 참조해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도면은 실습도면 12-1 베이스 맵, 그리고 이제 도각까지 참조해서, 외부 참조해서 소공원 식재 설계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식재 설계도 파일이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랜디 2021 이 아이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CAD 안에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CAD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플러그인 꽂아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모드가 0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앞서서 설정해 놓은 자동 숨기기 왼쪽 앵커, 오른쪽 앵커 해놨으니까 컨트롤 N 하시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저장을 하는데, 자,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저장해 놓은 실습도면 14-2번 폴더로 가서, 자, .dwg 앞에 이름을 지우시고, 실습도면 14-2, 헷갈리지만 식재 설계도라고, 또는 과제를 만약에 제가 내드린다면 학번 이름으로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안 계신 분들, 영상만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실습도면 14-2 식재 설계도라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파일 유형을 다른 사용자에게 또 공유해야 될 일도 있을 테니까 버전을 호환시키기 위해서 2013 버전을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짝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 폴더 안에 숨김 파일을 제외하면 총 4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됐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간단히 읽어보면 실습도면 14-2번을 수행 조건에 맞게 작성해서 개인별 파일을 강에서 지정한 곳에 올리자. 자, 그래서 저런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여기서 XR 그리고 이미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도면 14-2번인데 왜 저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14-2번 분명히 여기 있는데 폴더 이름이 똑같았나 봐요. 자, 경로 유형, 경로 없음.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오토캐드 화면상에서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베이스 맵을 DWG로 갖고 와야 되겠죠. 베이스 맵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진정한 크기로, 실제 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실습도면 14-1 베이스 맵을 클릭을 하시면 경로 유형 역시 경로 없음으로 조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블록 단위 밀리미터 1이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블록 단위 밀리미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ACAD-ISO.템플릿 파일 DWT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이쪽에다 일단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화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디스트맵을 찍었을 때 가로가 20, 세로가 16이니까 이거를 대충 비슷하게 제가 위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XRF 외부 참조창을 좀 껐다가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크기를 맞춰야, 이 실제 크기하고 맞춰야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쉬워지겠죠. 자, 뭐 간단합니다. AL 명령으로 여기 가로에서 이쪽 가로 점 참조점을 이제 두 번째 근원점 정해서 두 번째 대상점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왼쪽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선택하고 무브명령으로 자, 이쪽으로 일단 갖다 둘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자, 12-1번 베이스맵 DWG를 외부 참조해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목 과목 식재 설계 해보는데 교목 과목 외에도 GP 초월이는 어떻게 들어간지 역시 제곱수를 쓰고 있는데 36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만 식재 설계가 들어가는 녹지 지역 위치는 그래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항 써놨습니다. 관목 수종과 수량도 그렇고 GP 수종과 수량도 아래 도면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조건에 아마 중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남부 지역이었나? 자, 그래서 웬만한 나무는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였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해당 12-1번 작성할 때 내용을 보니까 남부지역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하고 좀 달라도 되는데 남부지역은 아주 비도 잘 오고 우기 건기가 뭐 딱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땅끝마을 뭐 해남, 통영, 진주 뭐 이 정도가 이제 남부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는 이 수종 선정이 아주 편합니다. 웬만한 그 중부 지역에 사는 나무들은 남부 지역엔 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종이 단순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전공 분야가 아니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제가 여기다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진입구가 겹쳐 있길래요. 다르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시면 인출 문자와 수량표 분출은 글꼴 바탕과 이번엔 바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높이 300으로 설정하고 수량표 제목 문자와는 글꼴 도둠과 높이 400으로 설정한다. 이거를 자, 로그인이 저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랜디 메뉴가 있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모형 문자 크기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자고요. 출력 축척은 큰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 문자, 제목 문자, 수량표 문자 300, 400, 300 좀 더 많은 글자를 같은 폭에서 쓸 수 있도록 0.8 정도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치 문자 크기는 여기 그냥 놔두십시오. 4, 3이면 됩니다. 근데 배치 탭에서 일반적으로 표는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모형 탭에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해치 수량 단위 제곱미터, 수목 그림자 방향 NW, 실습도면 14-1번 할 때 이거를 나중에 수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불편했었죠. 자, 미리 수정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심벌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환경 설정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인출 문자는 바탕으로 자, 설정 들어가서 여기가 아마 도둠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랜디 문자 스타일은 인출 문자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탕으로 해주시고 자, 도둠으로 되어 있으면 바탕으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꼭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근데 제목 문자는 지금 보니까 수량표 제목 문자는 글꼴 도둠과 높이 400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400은 지켰는데 제목 문자가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제 바탕 대신에 도둠으로 가서 확인 버튼 누르고 적용 버튼까지 누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출 문자와 수량표 문자는 항상 똑같이 높이도 똑같이 글꼴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지도가 높아요. 바탕 여전히 똑같고 그러니까 뭐 적용해서 이렇게 완성할게요. 그 다음에 도면층 설정 가서 14-1번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뛰신 분은 그냥 또 이걸 잊을 수가 있으니까 인출선 지시선 같은 경우에는 자, 상록 교목이는 낙엽 교목이는 전부 도면층 색상과 객체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아예 도면층 색상은 미리 규정 지어 놓은 거고 도면층 색상을 바꾸지 않고 객체 색상만 하면 여기서 만들 때 TT 명령어로 또 만들 때 그때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의미예요. 도면층 색상. 그래서 둘 다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인출선은. 그래서 교목 바꿔놓고 나면 관목도 바꿔두시고 이번엔 GP까지 이렇게 바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GP의 객체는 색상 8번으로 그냥 놔두시면 좋은데 GP도 상록 관목과 낙엽 관목처럼 이 객체가 해치를 의미하니까 낙엽 관목과 상록 관목은 이 초록색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뭐 파란색을 이용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GP는 관목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색상 8번으로
나중에 출력했을 때 검은색으로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펜스, 포장, 경계석은 다른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출선 도면층 표시, 인출선 도면층은 켜놔야 되겠죠. 연결선 도면층 표시는 끄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수종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우리 CTB 파일에서 플로 스타일 보시면 노란색이 가장 두꺼웠기 때문에 아주 도면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심볼과 해치만으로 구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선 도면층은 끄기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화면상에 변화는 없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체로 글자 높이 300으로 보이는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압축 파일로 묶어서 지정한 것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교목을 먼저 작성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 개수나무가 수목보호대, 그때 안쪽으로 150mm의 두께를 갖는다 뭐 했으니까 개수나무부터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록이냐, 낙엽이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수간폭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크게 키워 두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서 안 보이겠죠? 듀얼 모니터에서 보여드린다고요. 자, 그래서 개수나무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TT라고 명령 치면 사실 이게 빵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냥 가야 됩니다. 자, 특수 도면을 만드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낙엽 교목에 개수나무 심기로 했으니까 개수나무는 좀 세로로 부피 생장을 하거든요. 근원 직경에 비례해서 커지긴 하지만 보통 20배를 해주진 않습니다. 20배 한 값에서 0.2 정도, 0.5까지 빼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수나무, 그래서 먼저 개수나무를 심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개수나무 R15 선택하면 수간폭이 2.5인데 2.5 이건 그대로 놔둬도 돼요. 웬만한 나무들은 세로보다는 부피 생장으로 같이 막 이렇게 세제곱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평면도에서 봐야 되니까 원래 R15라면 이게 3이 되어야 되지만 개수나무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세로로 좀 더 그 부피 생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배보다는 20배에서 0.2나 0.3 정도 뺀 값이 가장 이게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자, 식재 공사를 하는 적기는 보통 여기가 남부 지역이니까 거의 뭐 40서짜 가까이 되겠지만 장마철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15 곱하기 20을 한 값 0.15에서 20을 하면 3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개수나무만큼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2.7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작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면 이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 위치가 불안하죠. 물론 여기 이 계약적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 되긴 됩니다. 이거 좋네. 이거 해보니까 저는 보통 식재 설계도 만들 때는 이 오스냅 꺼놓거든요. 관목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수목보호 틀에는 정확하게 기하학적 중심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하나 배웠네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개수나무를 오른쪽으로 뽑아줍니다. 더 이상 심을 데 없으니까 넘어가 주시고, 자, 이 내주의 개수나무 문자 선택하면 높이 300에 바탕체 잘 나오고 있죠. 스타일, 랜디 스타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해놨네요. 자, 그럼 이대로 이제 쭉 심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되도록 교목을 심는데 큰 나무 위주로 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진입구 두 곳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가나다라마, 뭐 이 문자는 제가 지금 생략을 해놓은 상태에서 혹시 문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장 지역에 있다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나중에 인출 문자가 교차할 것 같거나 서로 겹칠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베이스맵 열어가지고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식재 설계를 하는 원칙, 해당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공원 같은 데는 많이 가보시기 때문에 그런 특수목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입구 부분에 양 옆에 여기 공원으로 들어오는 걸 반겨준다는 느낌으로 어떤 나무를 심었냐면 황금색의 상록 교목인 황금 편백을 심어놨는, 황금 편백과 황금 측백이 있는데 황금 편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록 교목이고 이거와 비슷한데 지하고가 아주 낮은, 편백은 좀 지하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가지가 시작하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높이를 지하고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상록 관목에 이제 거의 비슷한데 황금 측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향나무에 이제 속하는 건데 향이 잘 나는 그런 피톤치드가 잘 발생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황금 편백이라는 나무를 여기도 종류가 많으니까 일일이 설명드린 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입구에서 특수목이라는 걸로만 말씀드리고 황금 편백부터 심어 보도록 할게요. H2.0 W1.5 자, 수목 영상 1번인 거 확인하셨으면 수감폭은 상록에 대해서는 W와 항상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친다고 이걸 도면은 크게 나타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실제 이 그림자가 맺히는 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감폭은 지켜주는 게 좋고, 특히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이런 도면들은 수감폭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들이 엄격히 제한해서 잘 보니까, 그래서 상록 교목의 W 규격이 있으면 반드시 그 수감폭을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말이 길었는데 작도할게요. 자, 옷에 끄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근처 입구에다가 계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둘, 황금 편백 왼쪽으로 딱 뽑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입구라는 글자가 좀 더 커 보여서 여기가 인지도가 좋죠. 황금 편백 됐으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도 황금 편백을 심어도 되는데, 향이 잘 나는 금목서라는 나무도 비싸지만 참 좋은 나무거든요. 가서 이제 여긴 관목에 있을 겁니다. 금목서가 아주 좋아요. 금목서는 조형 금목서도 있는데 정말 비쌉니다. 보면 H4.0 W4.0 키가 4m인 게 450만 원이에요.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높았겠죠. 높아졌겠죠. 그래서 일반 금목서로 하시고, 물론 시공하는 건 여러분들 아닙니다만 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직접 수목을 선정해줘서 교재와 비슷하게 좀 맞춰주세요. 자, H2.은 W1.인데, 자, 이 특수한 관목 같은 경우에는 키가 상당히 큰데, 자, 건축법 제32조였나요? 대제안의 조경이라는 법규를 살펴보면 교목으로 인정되는 규격은 적어도 수고, 하이트, H가 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W는 규정이 있었던가? 예, 1.0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규격을 최소한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직경 R이라고 되어 있던 건 적어도 6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목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해치로 표현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해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 수목으로 심는다. 관목 중에서 좀 큰 것들은 교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해치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나무로는 이런 금목서도 있고 화살나무도 있고 수수꽃다리, 라일락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14-2번에서 도면 내용을 제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해치를 푼다. 왜? 작도하면 여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하나, 둘 심고 오른쪽으로 뺍니다. 나중에 겹치는 거 생기면 AT 명령으로 또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특수한 목들 심었고,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수수꽃다리 라일락이니까, 자, 라일락은 지금 낙엽 관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수꽃다리와 라일락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일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옆면의 너비 비율에 따라서 수수꽃다리와 라일락을 바꾸는데, 그런 말씀 이제 계속 드리려면 이 강의가 거의 뭐 2시간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수수꽃다리 라일락이라고 골라서 둘 중에 어느 거든 상관없다. 그럼 분명히 다른 나무긴 하지만, 종류가 다른 나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로치고 이런 것도 반영해서 랜디가 업데이트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꽃다리 H2.5에 W1.5 해치 풀려 있죠. 나중에 관목 분식해야 되는 건 해치를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H2.5에 W1.5 작도 버튼 이제 누르기 귀찮으니까 규격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에 약간 겹치게 포장 영역 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겹치게 둘, 셋,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수수꽃다리를 이 포장 영역 쪽에 뽑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꽃다리 완성. 자, 그러면 이제 차폐식제에 해당하는 거, 긴 가로수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제 작성하면 되겠는데, 왼쪽 아랫부분하고 왼쪽 위에 부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왼쪽 아래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나무로 되어 있으니까요. 상록교목의 전나무 빨리 찾자. 자, 전나무의 규격은 H3.0에 W1.5. 이거 생각보다 금방 큽니다. 아, 전나무는 조금 생장이 느린 편이에요.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네.
여기서 주어주는데, 자, 여기서 약간 틈을 줘서 전나무를 심어 놓고 아래쪽으로 3주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이때 개수 옵션 3 해서 이렇게 3주를 이쪽으로 박아두면 딱 여유 있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 오른쪽은 갈 일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왼쪽으로 전나무를 빼줍니다. 너무 길게 빼지 마세요. 초보자 같습니다. 전나무 더 이상 없으니까 넘어가고 작도 팔레트 오셔가지고 이번엔 어떤 나무를 심냐? 남쪽엔 겨울에 햇볕이 투과해서 따뜻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왕참나무 같은 이런 낙엽 교목을 심습니다. 낙엽 교목에 대왕참나무 가나다라 마바사 순이니까요. 이쪽으로 오는데 이 대왕참나무가 실제로 제가 보니까 중부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 참나무가 갈색으로 겨울에도 잎이 잘 안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왕참나무. 제 캐드 고인물 채널에 보면 대왕참나무가 겨울에도 여전히 낙엽지지 않고 단풍만 들어있는 상태에 말라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갈색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해당되는 나무만 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로수처럼 심을 거기 때문에 차폐용이라기보다는 겨울엔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남쪽과 동쪽은 이런 낙엽 교목을 심는 게 좋다. 근데 R12로 되어 있으니까 수관폭은 2.4 좋겠죠. 자, 작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교재의 도면보다 훨씬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교재 도면이 좀 잘못된 겁니다. R12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줄여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걸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도면하고 좀 달라도 좋다. 실제 내용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쯤에 벽천 아래쪽에 딱 있으면 그늘이 나중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보면서 이 벽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딱 심어 놓고 나면 몇 주를 더 심어야 되느냐, 간격을 맞추셔도 되고 상록 교목이 아니라 낙엽 교목이기 때문에 간격을 딱 맞추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R12짜리 썼으면 2.4m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2.4m마다 이렇게 두면 중심과 중심점 사이에 간격이 2.4m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밀식됩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으니까 2.4의 2배로 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면하고 내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할게요. 제가 여기서 디스트 명령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한 3m마다 하나씩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은 녹지 지역에서 나중에 오지 명령을 써서 인출 문자 통역할 건데, 자, 이 대왕참나무가 도면 특성관리자 말고 작도 현황 팔레트에 가면 여기 대왕참나무 이미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또는 자, c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복사할 랜딩 객체라는 게 명령어가 나오는데 앞선 14-1번에선 알려드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대왕참나무 또 심고 싶다. 내가 이쪽까지 작도 현황 팔레트까지 가는 게 귀찮다. 그럼 cd라는 명령어 입력하시고 복사할 랜딩 객체로 대왕참나무 심을 거니까 이거 딱 클릭하시고 나면, 자, F발 눌러서 직교를 켰을 때 직사각형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대충 어느 정도 갈지 여러분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가 한 3m 될 것 같다. 지금 여기까지 2.4니까 중심에는 중심까지가 한 3m 정도 떨어졌죠. 이 정도가 3m라고 보신다면, 자, 한번 클릭하시고 나면 또 여기에 간격 옵션 떠요. 그래서 L 엔터 간격은 3에서 F8로 직교를 켜서 이쪽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썩 좋지가 않네. 4주, 5주. 여기서 애매해지네요. 그럼 간격을 제가 저장 한번 하시고 렉이 걸리니까요. 자, G2 명령어로 이거 지워놓고 그룹 이레이즈예요. 여기 3m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00짜리를 하나 3전선을 만들어 놓고 CD 명령으로, 자, 이쯤에다가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F8 눌러서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 옵션을 3 정도 해주면 여기 왠지 딱 맞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네요. 3이 아닌가 봐요. 도면에서 참 R12의 수간폭이 2.4로 커졌죠. 도면이 사실은 틀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도면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기도 뭐하고요. 자, 그러면 3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조절해도 좋을 것 같은데 3보다 조금 키울까요? 3보다 조금 키울게요. 그래서
자, 서클 명령어로 이 근처에다가 한 3.5m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왠지 배치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C, D 명령어로 자, 3m, 3.5m에 해당하도록 이쪽에 하나 가지고 그늘이 잘 발생하겠죠. 자, 간격 3.5 해서 눈대중으로 봐도 여기 딱 맞네요. 자, 그래서 6주 교재에서는 6주 심어놨는데 5주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쪽에다 마무리.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참조선은 지우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녹지에서 대왕참나무가 같이 인출선을 뽑아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인출 보조선이 없어도 되는 이유기도 하니까 OG 명령어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합쳐서 자, 가장 먼저 작성한 쪽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꼭 이게 이제 합쳐지는 게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AT 명령어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빨간색으로 보여줘도 좋습니다. 이건 여기서 나와도 되고 이쪽에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뽑아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금복서와 구분하는 것보단 여기 전나무와 구분해서 이게 낙엽이냐 화렵이냐 아니 낙엽이냐 상록이냐 그걸 알려주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위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독일 가문비가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시작하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제가 디스트 명령으로 여기 중심을 중심까지 재보면 크기를 맞췄는데 한 1.8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8을 기준으로 해서 2로 가고 싶기도 한데 독일 가문비 심도록 하죠. 상록 교목 독일 가문비 솜방망이처럼 잎이 좋아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주로 북쪽에 많이 심습니다. 이런 차피 식재로요. 3.0에 W1.5 그대로 두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약간 벗어나도 됩니다. 이 정도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약간 겹치게 해서 자, 간격은 L 하고 2로 1.8 정도 된다고 했었죠. 1.8. 2로 하실 분들은 수목 주수 줄여도 됩니다. 그게 공사비를 아끼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오다 보면 여기 넘쳐나니까 자, 이 정도 끝나가기 전에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서 F8 눌러서 직교를 끄시면 자, 여기도 어차피 1.8m 간격은 지키는 거니까 이쯤에서 한 주 심고 그 다음에 F8 눌러서 아래쪽으로 오는 척 하면서 한 주 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인출선을.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도 이 황금 편백이 훨씬 비싸거든요. 같은 규격이라면. 그래서 황금 편백과 이 독일 가문비를 약간 사이를 띄워놨어요. 그러면 우리 또 이거를 무작정 랜디에 해당하는 명령어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 선택하셔가지고 무브 명령으로 조금만 올리시면 돼요. 조금만. 여기 1.8m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차폐 식재니까요. 금목서와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식재 설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일 가문비 됐다면 여기서 표현을 해도 되고 황금 편백이 여기 있으니까 되도록 여기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이제 다른 수목과 이 수종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유만 띄우는 걸로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이제 꽃 아그베라는 것과 칠자화. 칠자화가 요즘 아주 유행인데 여름에 가을에 꽃을 피우는 대단히 특이한 수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봄과 가을에 꽃이 피는 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꽃 아그베와 칠자화라는 걸 서로 교차 식재를 했어요. 교차 식재, 교호 식재가 아닙니다. 같은 열에서 쭉 한 열로 심는 걸 열식이라고 하는데 같은 열에서 서로 수종이 달라지는 거, 두 수종이 반복되는 거를 교차 식재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특이한 경관을 표현하는데도 저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 아그베가 먼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꽃 아그베는 낙엽 교목이거든요. 아기 배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꽃 아그베라고 해요. 꽃이 예뻐서 또 꽃 아그베, 꽃이라는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자, R8이니까 수관폭은 1.6 좋겠죠. 꽃 아그베도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꽃이 없을 때는 이게 매화나무, 매실나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 얘기 다 하려면 역시 시간 걸리니까 약간만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이제 둘게요. 그래서 꽃 아그베를 어디쯤 둬야 되냐? 여기를 이제 3등분 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조금 좋지 않고
여기서 칠자화라는 게 들어갈 정도의 위치를 한번 확보한 다음에 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한 3,500쯤에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3,500 또는 3m면 될까요? 3m? 아니요. 3,200 정도만 내려온다면 자, 대략 이쯤에서 3,000이면 될라나? 3,000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 3,000 정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간격을 L 하고 R이 8이니까 1.6에 2배 한 게 3.2 정도 되거든요. 3.2로 해서 이렇게 두 줄을 심어 주자고요. 총 3줄. 스페이스바 눌러서 꽃 아급에 오른쪽을 해놓고 더 이상 심을 데 없으니까 다 두시고, 칠자화는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칠자화는 세로로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 수목이에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정말 괜찮은 수목이라고 저는 추천합니다만 가나다라 바바수니까 칠자화로 갈게요. 여기 있네요. R6짜리 작은 교목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중교목, 소교목이라고 합니다. R6인데 1점이 나오네요. 자, 그럼 바로 작도 들어가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약간 여유를 두고. 자, 하나, 둘, 물론 간격을 꽃 아그배처럼 3.2로 맞춰도 되고요. 그래서 셋에서 스페이스바 땅 때려주고. 그럼 여기 간격이 조금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금목서도 향이 나는 여기서 입구를 나타내는 요점에 수목을 식재한 거라서 이걸 요점 식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조금만 무브시켜서 오른쪽으로 뗀다. 독일 가문과 차라리 붙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식재 설계 내용이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목에 대한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럼 교목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관목을 주문해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이 수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수목 문자, 인출 문자의 높이가 어떻게 조정이 됐던 거였는지 여기 배치 탭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배치 탭 조정을 하셨다면 검은색 배경으로 배치 탭이 이렇게 보일 건데 배치 탭이냐 모형 탭이냐는 왼쪽 아래 좌표계가 삼각자냐 아니면 XY 축을 직접 보여주냐 이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거 선택해서 지우시고 XR 명령어로 자, 여기서 자, 이런 형태의 이 도면 박스를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이름 지을 거 짓고, 뭐 방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이제 넣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DWG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보면 도면 박스 있으니까 선택해서, 자, 이 도면 박스는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0,0을 왼쪽 아래점으로 지정해 놓도록 보통 도면 박스를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삽입점은 화면상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경로 유형, 경로 없음으로 풀고, 화면상의 지정 풀어도 되고요. 풀면 0,0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만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축척은 화면상에 지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크기로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0,0입니다. 지금 이 좌표계를 확인해 보시면 0,0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열어보면 이거 출력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만 넣어줬고 도면 번호, 방위, 축척 이런 것들도 자 원래 이쪽 사례 파일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에다가 방위 표시, 도면 번호, 축척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축척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가보시면 지금 MV라는 창이 따로 없는데 여기 0번 도면층 선택해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도면층 2를 줄표 하나 하시고 MV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잘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선홍색이나 뭐 파란색으로 이제 고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출력되지 않도록 MV 창을 만들 건데 출력되지 않도록 조정할 거니까 여기 한번 풀로 부분을 클릭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왜 300이 됐을까? 왜냐면 지금 이게 배치 1탭에서 XREF로 베이스맵이 아니라 도면 박스를 갖고 왔을 때 이 안에 이제 실제 모형 영역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게 해주는 명령어가 MV, 모델 뷰, MV라는 명령어였잖아요. 자, 외부 참조 끄고 여기서 MV로 자, 해당되는 도면 참고해서 이제 도면 박스 보시면 아래쪽은 식재 수량표, 위쪽이
지금 식재 설계 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의 3 정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MV 명령어 이용해서 여기를 하나 딱 만들어주면 실제로 이 모형 영역이 있는 게 여기 채널로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이거는 나중에 출력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전 플롯 하고 배치 탭에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PDF로 하고 싶다. 그럼 PDF로 이렇게 하나를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3 ISO 전체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절로 됐네요. 자, 윈도우로 여기는 A3 규격의 플롯 영역선이기 때문에 F3 오스넷 켜서 여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딱 찍어주고 나면 플롯 축척은 A3를 그대로 도면 박스 사용하고 실제 출력되는 크기도 A3로 가니까 플롯 축척은 1:1이 맞는 겁니다. 대신 여기가 가로가 돼야죠. 가로가. 네, 가로로 배치해서 보통 뽑아요. 근데 교재는 일괄적으로 세로로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탭의 도각을 활용해서 완성된 도면 내용도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지면 규격과 같은 A4 용지로 편집되고 프린트 돼서 교재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도면 크기 A3 도각에 맞춰서 작성된 실제 크기 PDF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걸 정하고 나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 높이가, 인출 문자 높이가 왜 300으로 나오게 되는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리 보기 한번 딱 때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자, 이 MV 창을 MV 명령을 써서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이 선까지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쪽은 지금 축척이 맞아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대로 이제, 자, 이거 선택해서 MV 레이어로 위치시켜주고, 안쪽은 이제 축척을 맞출 건데, 이 양식에 맞게, 이 양식이란 건 도면 용지의 규격을 420, 297, 즉 A3 규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안에도 아무렇게나 출력하는 게 아니고 도면이란 건 항상 축척이란 걸 맞춰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 왼쪽에 여러분들은 이미지는 안 갖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용은 여기인데 이 내용이 과연 몇에 맞는가 이렇게 쭉 좀 키우다 보면 우리가 해당 영역에서 Z 스페이스바 하면 대략적으로 이 크기를, 자, 바깥쪽으로 나가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렉이 걸렸네. 자,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대략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0.008인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해보면 0.008은 0.01, 즉 100분의 1에 가깝잖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가까운 축척의 분모는 정수를 쓰는 게 원칙이니까 Z 스페이스바 S 스페이스바 해서 1 나누기 100XP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게 1:100에 맞단 말이죠. 자, 좀 안 보인다 싶으면 바깥쪽 더블 클릭하고 이 MV 창을 조금만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재 수량표에 해당하는 건 여기 안에서 처리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 QT 명령을 써가지고 모형용에서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나중에 QT 명령을 써서 여기 배치 탭에서 작도를 좌상단 위치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빵 나타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수정이. 예. 그리고 다 작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나눠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이 수량표는 이 배치 탭보다는 모형 탭에서 작성해서 그 해당 위치만 MV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는 지금 인출선, 인출문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아래로만 조절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영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100이었으니까 A3로 출력 프린트를 했을 때 이 글자의 높이가 300이면 300 곱하기 100분의 1, 즉 300 곱하기 축척을 300 곱하기 축척을 곱하면 그게 100분의 1이니까 3mm로 나오도록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 제목이나 수량표 제목은 이 인출문자의 내용보다 더 인지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걸 글자 높이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글자 높이는 400이 된 이유는 축척의 분모에다가 4mm로 나오게 하게끔 100 곱하기 4를 한 값 400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이 되겠어요. 이 모형 탭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죠. 자, 여기요. 그래서 이게 300과 400으로 된 것 뿐이에요. 자, 바탕체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고딕 계열, 그리고 안전한 글꼴인 도듬 계열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맑은 고딕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자, 말이 길었어요. 왜 글자 높이가 300으로 지정이 됐는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길었습니다. 자, 이제 관목 갈게요. 왼쪽에서부터 심어 보겠습니다. 피라칸사스라고 아주 재밌는 수목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열매가 빨개가지고 정말 예뻐요. 눈이 와도 예쁩니다. 근데 이게 상록 관목이에요. 그래서 피라칸사스, 피라칸사라고도 하고 피라칸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W0.4니까 수간폭 앞서서 다 말씀드렸지만 0.4 선택하시고 0.4에 해치가 이제 체크가 돼야 되겠죠. 0.4는 제곱미터당 수량 9줄을 이용한다. 해치 축적은 어떻게 변환될지 모르니까 일단 100으로 놔두고 작도를 누른다. 그리고 꼭 이 관목은 잘못된 곳이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3 오순에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수목을 심어놨어요. 자, 그래서 피라칸사가 어디쯤에서 시작하면 되느냐? 여기 처음 시작점이나 중간점 정도면 좋은데, 처음 여기 변곡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0.4로 이렇게 어디까지 돌려줬냐면, 여기 위치만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도글 과목이 약간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하면 돌아올 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면 해치가 좀 다르네요. 자, 어쨌든 수목 수량은 20주로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뺄지 오른쪽으로 뺄지 여러분 정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지금 포장 지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빼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20 만족한다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인출선을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뺍니다. 주어진 거랑 좀 다르네요. 자, 괜찮습니다. 이 해치만 서로 다르면 괜찮아요. 자, 피라칸사스 여기도 심을 수 있겠죠. 이 끝나는 부분 끝점에서 클릭 황금 편백이 뭐랄까요, 지하고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살짝만 겹치게 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돌아와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클릭하려고 봤더니 이 개소나무에 겹쳐요. 스페이스바 눌러 종료하고 AT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출선 부착 위치 변경하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살짝 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 할게요. 전나무 부분은 이게 지하구가 전나무가 이렇게 높은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도 차폐를 시켜주려고 하나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간격이 좋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록, 치명교목 하부에는 그렇게 많은 관목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져있는 상태고, 이쪽은 이제 겨울에도 햇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다층 식재를 이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산철쭉과 영산홍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영산홍이 있으니까 이쪽이. 자, 영산홍은 앞선 도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엽 관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록 관목, 사실은 반상록입니다. 그래서 영산홍 여기 있죠. 자, 0.3 앞에서 우리 0.3이 16주로 심어 놨으니까 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조면하고 다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서로 열려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이쯤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전나무와는 겹치지 않는데 대왕참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영산홍을 심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면 이 시설물하고는 살짝 겹쳐도 됩니다.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영산홍 여기 이제 심어 놨다면, 자, 여기 건너뛰어서 한 칸 건너뛰어서 또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대왕참나무는 조금 겹쳐도 됩니다. 그런 걸 다층 식재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뺀다. 그리고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여기서도 중앙 부분 시작하고 살짝 겹치게 만들어서 여기 녹지들을 이 관목으로 좀 채워보도록 노력한다.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거 역시 오른쪽으로 일단 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영산홍? 산철쭉부터 심었나? 내용이 이상한가요? 영산홍. 한 칸 건너뛰어서 뗐고, 됐네요. 도면 내용이 다른 거네요. 자, 됐고. 이제 이 영산홍과 영산홍 사이에는 산철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홍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나오고 산철쭉은 약간 핑크색입니다. 철쭉나무가 핑크색이거든요. 자, 산철쭉 낙엽 관목으로 가서 찍습니다. 0.3에 0.3 들어가고, 자, 해치
체크해줘야 되죠. 아니, 체크해야 되죠. 자, 제곱미터 수량, 해치 축척이 이전에 심었을 때 500으로 변경이 됐었나 봐요. 좋아 보입니다. 자, 작도하고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자, 중앙 부분 클릭, 아니, 중간 부분 클릭. 자, 벽천에 조금 겹쳐도 돼요. 손에 깍지 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완성. 자, 네. 여기 산철줄이란 거 보여주고. 여기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도 좋고, 자, 스페이스바도 종료 잠깐 할게요. 이 산철쭉이 지금 이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복사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cd라는 명령어 이용해서 이거 선택하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아까 그냥 그 종료하지 않고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G2 명령어로 수목 외곽선 지워놓도록 하고 여기서 GC 이것도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네, GC 그룹 카피라는 명령어 이 랜디 명령어인데 GC라는 명령어 입력해서 자, 이 해치 산철쭉에 해당하는 해치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똑같이 되는 거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맞추기가 F8 눌러도 이게 직교가 켜져 있어도 잘 안 돼서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이쪽으로 복사하려고 봤는데 여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CD 명령으로 이 산철쭉 선택하고 이렇게 금목서도 지하고가 낮은 거니까 되도록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러나 다른 비어있는 곳, 나지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산철쭉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이쪽 됐고요. 자, 왼쪽 위에도 할까요? 왼쪽 위에는 지금 좀작살이라는 가을에 보라색 열매를 맺는 아주 재밌는 수종이 있네요. 이쪽은 조금 큰 과목들을 심었어요. 자, 좀작살은 낙엽 과목입니다. 네. 이름이 욕처럼 들리겠지만 아주 예쁜 나무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0.4니까 9주, 9주 심는 걸로 하시고 여기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라칸사스가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데 맺는 나무인데 좀작살은 보라색으로 되게 재밌어요. 자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아주 멋진 풍광을 이 지표면에서 연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치 축척이 안타깝게도 너무 크네요. 그래서 여기 해치 축척 S 눌러서 지금 100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한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보여질 것 같아요. 진짜 좀작살 열매처럼 보이네요. 됐다면 수목 수량은 20으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왼쪽으로 빼준다. 자, 좀작살 더 심을 때가 여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피초하류가 여기 맹문동이라는 거 쭉 돌려져 있는데 경기도권에는 이 맹문동을 가로수 밑에 진짜 엄청 심어놨습니다. 가뭄 들어도 또는 홍수가 나고 장마가 져도 맹문동은 잘 살더라고요. 옥상정원에서도 엄청 잘 삽니다. 자, 그런데 맹문동 심기 전에 나머지 관목을 여기서 더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 채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도면 제공한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채워놨으니까 여기 흰말채라는 것도 심어보도록 할게요. 흰말채 겨울에 빨간색 줄기가 아주 멋진 놈입니다. 그래서 흰말채지만 꽃이 흰색이에요. 꽃이 흰색. 그래서 말을 부리는 채로 활용했다고 해서 회초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흰 꽃이 맺히는 말채나무라고 해서 흰말채라고 합니다. 말채나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지금 1시간 다 돼가는데. 자, 되도록 빨리 완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흰말채, 낙엽 간목에 흰말채 보이죠? 흰말채 H1.0, W 0.4라면 수감폭이 중요한 것이다. 평면도니까 H 0.4, 9, 작도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의심이 든다면 여기서 보면 지금 교재 도면에서는 7자와 이 부분에서 이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목서 약간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되면 돌아올 때 스페이스바. 근데 해치 축척이 왠지 조밀한 것 같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를 100일 때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조밀하지만 웬만큼 보일 것 같으면 소극적으로 2배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왼쪽으로 빼기. 자, 이게 잘 보이는지는 사실은 배치 탭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실무편, 고급편 또는 오토캐드 팁 재생 목록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대1로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조밀하다라는 건 프린트를 했을 때 그 느낌이어야 되는데 왜 1대1로 했는데도 PDF로 아예 만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자, 미리 보기 플로 스타일 저희 대학에서 쓰는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거의 여러분들 이름 플로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미리 보기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라칸사스와 좀작살은 참 어울려 보이는데 이 부분은 200으로 조정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100이면 너무 조밀해서 먹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키는지 흰말체가 어디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그때 이 축척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랜디 2014, 2018 버전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21 버전에서 새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껴보고 있는 바를. 말이 없으면 훨씬 빠르게 할 텐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황매화 여기 심도록 할게요. 황매화도 지금 보니까 0.4네요. 0.4. 자, 작도하고 이쪽을 황매화로 돌렸는데 흰말체가 빨간색 숲이 빨간색 줄기로 되어 있는 거라면 황매화는 노란색 매화꽃을 피우는데 이게 줄기의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겨울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흰말치나무 빨간색 갖고 대비가 돼요. 그래서 가을에 이 칠자와의 꽃이 펴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경관이 연출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걸 한번 노려보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단 심어보죠. 이렇게 수급만 잘 되면 참 수목만큼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자,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역시 해치 축척이 좀 조밀한 것 같아요. 자, S에서 지금 100일 때 이러니까 200 정도로 변경해서 자, 왼쪽으로 뽑아줍니다. 자, 그럼 과목 다 끝나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맹문동이 남아 있는데 이쪽 맹문동 여기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맹문동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단풍도 어디 있네요. 돌단풍 심어놓은 거 보니까 일단 돌단풍 없는데? 네. 글쎄요. 돌단풍이? 아,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네, 여기서 일단 맹문동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3, 5 분할. 맹문동은 아래쪽에 이제 구근류, 숙근류라고 해서 이게 뿌리가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분열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분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폭이 평면도로 봤을 때 한 8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3, 5 분얼짜리가 평면도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이 지피초화류의 수간폭이 한 8cm 정도 되더라. 그런 규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만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특히 뭐 안양, 성남, 의왕, 그다음에 또 제가 어디서 봤냐면 안산, 하남, 하여튼 경기도의 대부분의 가로수 쪽에는 하부에 이런 맹문동이나 여기 돌단풍이라는 게 자주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맹문동은 관목보다 W0.3짜리 관목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피 가셔가지고 잔디 잘 안 심습니다. 요즘 가뭄 많이 들어서요. 진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조경하는 사람들은 이 지피류가 이 녹지에 심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피류가 대단히 약하고 지피 초화류 같은 거 잘 안 심으려고 하는데 이제 원예 하시는 분들 또 정원 쪽 하시는 분들 조경 쪽에서 이제 정원도 이 도면 작성하는 게 쉽기 때문에 정원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조경 쪽에서 많이 정원 쪽으로 많이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원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지피초화류에 아주 강합니다. 본인이 개인 취향으로 좋아하는 이 지피류들만 심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을 피복한다고 해서 땅의 피부로 쓰인다고 해서 이걸 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종류가 많은데 이것도 물을 잘 줘야 되는 그런 수목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주지 않아도 공원에서 알아서 잘 사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잔디하고 많이 헷갈리는 이 맹문동이라는 걸 심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많이들 헷갈리셨을 거예요. 제가 맹문동 클릭하고 이거는 간단하게 진짜 맹문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맹문동은 이미지만 딱 보시면 이게 다 잔디인 줄 알아요. 이런 게 7월 달에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보라색 꽃을 피워서 이게 되게 예쁘고 이거 뿌리를 갈아서 먹기도 하거든요. 한약재로도 씁니다. 이 꽃이 없을 때는 이거에 다 잔디인 줄 알더라고요. 큰 잔디인 줄 알아요. 딱 이거 보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잔디 품종 따로 있고 맹문동 따로 있는데 이게 아주 이 뿌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저기 예, 그 숙군류라고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규격을 표현할 때도 3에서 5분할 정도로 8cm의 수간폭을 갖는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조달 규격이 다 있습니다. 맹문동 선택하시면 좀 큰 건 10cm, 3호 분할이 8cm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호 분할 8cm, 수간폭은 당연히 0.08이겠죠. cm니까 미터로 전환하면. 제곱미터당 수량이 49, 이건 본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49는 너무 많고요. 이거 36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25로도 충분한데 일단 교재에서는 36번을 심어 놓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NC 31번을 지금 쓰고 있어요. NC 31번. 혹시 바꾸고 싶다면 맹문동 선택에서 여기 모든 초하류, 지피류들이 다 지금 NC 31번, NC 31번 쓰고 있는데 여기 쓰고 있는 것만 바꾸고 싶다면 자, 수목 수정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NC 31번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은 거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직접 지정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벽돌 모양 해치만 구분되면 되는 거예요. 벽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출문자로 맹문동이라고만 쓰면 전혀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랜디를 설치하고 나면 이 해치 패턴이 원래 있던 오토캐드 기본 패턴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쓰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예, 골라서 쓰시면 돼요. 골라서.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황매, 철, 쭉. 아마 이건 진달래인 것 같고 예, 쥐똥, 그다음에 좀작살, 조팝나무 뭐 이렇게 이제 앵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골라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 듭니다. 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런 모양으로 그냥 나타내고 싶다. 지그재그로 작은 거는 잘 표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추천드리는 건 뭐 이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C-, 예, M01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이제 바꾸고 싶다. 해치 축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놔두시고 자 변경해서 하여튼 다른 거하고 다른 관목과 다르게만 지정을 해주시고 해치하고 제곱미터당 수량은 36으로 해서 작도 수량 맞춤 단위 1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 안 드렸네요. 공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대상지는 수량 맞춤 단위가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도 하시고 자, 이 부분 맹문동 한번 돌려볼게요. 맹문동을 바깥쪽에만 심어놨는데 자, 여기 변곡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서로 돌게 할 건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온 척 하다가 이쯤에서 마무리 클릭하시고 다시 이만큼 이 영역 정도만 우리가 맹문동으로 심을 거다. 수수꽃다리 하부는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땅에선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긴 미음자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처음 시작하면 돌아오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역시 해치 축척이 이상하네요. 자, S에서 한 500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에서 이렇게 이제 딱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전체를 둘러준 것처럼 하면 시공자는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안 심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맹문동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이제 선택해서 지우는 걸로 하고 만약에 잘못하다 보면 자, 맹문동 이제 심어요. 작도에서 처음 여기 변곡점 꺾이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돌아가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전체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수수꽃다리가 있는 이 주된 가지가 있는 부분은 맹문동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수꽃다리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지금 보시면 자, 이 모양은 안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마무리를 시켜줬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래서 어디서 시작점을 시작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휘 명령으로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작도합니다. 작도 빵.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시작한다. 이쯤에서
여기서 나중에 만나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폭은 이 정도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이 정도 폭 갖게 하겠다. 돌아오고 이쯤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외곽선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의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그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라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된 가지는 피하면서요. 이 정도는 심을 수 있어요. 맹문동은 한 15cm 정도만 파면 되니까. 수수꽃다리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많이 들어가진 않죠. 네. 자, 교재에 손 20본만 심어놨는데 여기도 50본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맹문동을 채우도록 할게요. 자, CD 명령어 입력해서 맹문동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36번으로 그대로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얇게 펼쳐놨죠. 왜냐하면 독일 가문비도 지하고가 조금 있긴 한 편인데 상록교목이라서 얇게 지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보는 곳은 여기 안으로 포장지역 왔을 때 바깥쪽은 잘 안 봐요. 가까이 있는 쪽만 괜찮은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철 변경이 있으니까 C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형 모양을 둘러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가시면 되겠죠. 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리고 여기서 또 돌려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쪽 부분 너무 포장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또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 경계지역까지만 맹문동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이쪽까지 가도 되는데 이쪽 자 어느 정도 겹칠 건지 이렇게 한 라인만 가고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왼쪽으로 쭉 수평으로 가야 되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겠죠. 또 식재공사 맹문동을 심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이 반원 모양으로 0.08짜리 이 반원이 2칸 정도만 가게 하시고 이렇게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F8 눌러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클라우드 마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와서 클릭, 이쯤 와서 클릭, 여기 살짝만 겹치게 해서 클릭하고 다시 이쪽 시작, 여기 위쪽 점 있는 데까지 간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또 수평으로 가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 그러면 돌아오도록 한 방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를 어디서 해주느냐, 수수꽃다리 옆에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쯤에서 한번 클릭해서 수량은 190, 이쯤에서 클릭해서 맹문동이라고 딱 해주면 좋겠죠. 또는 여기 돌단풍이라는 것과 다른 수종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라면 여기서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냥 여기서 미리 할까요? AT 명령으로 이쯤에서 자, 여기 방향전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여기에 돌단풍만 심어 놓으면 끝나게 되겠죠. 자, 돌단풍 하나 남았습니다. 자, 돌단풍은 지피 초하류 가나다라 순에서 돌단풍 아주 잘 살아요. 음지 양지 가리지 않습니다. 돌나물이 아니고 돌나물 우리가 먹는 거고요. 돌단풍. 자, 돌단풍 8cm 짜리, 이건 분열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간폭이 이 정도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에 파는 단위가 정말 단풍처럼 이렇게 별이 되어 있죠. 36 됐고, 작도 해서 여기 맹문동이 시작하는 점쯤으로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여기를 포함해서 하고 싶다면 이만큼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는데 황매화가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여기 꽃 아그베와 칠자가 살짝 겹쳐도 식재 공사 가능하니까 이렇게 또 수직으로 쭉 와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스페이스바 땅. 자, 별로 조밀하지가 않네요. 해치 축척 S 해서 100일 때 잘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 한 20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왼쪽으로 땅 하고 제가 배치 탭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은지, 조밀한 건 아닌지. 8번 색깔로 되어 있지만 배치 탭에 와서 제가 이전 풀로 해가지고 윈도우 다시 한번 찍고 PDF로 변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1대1 두고 가로하고 홍길동 풀로 스타일 신구대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 보이죠? 특히 돌단풍도 스케일 해치 축척을 2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목하고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출 문자가 가리키는 것만 이상 없으면 이제 사실상 거의 다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형 탭에 와서 웬만한 건 다 심었죠. 더 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주시고, 흰말체 여기도 심었는데 흰말체 여기 포함할까요? 자, CD 명령어로, 예, 바깥쪽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할 수도 있죠, 뭐. 예, 요철 변경해서 물론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심어도 괜찮아요. 자, 옷은 끄고 이렇게 해서 신발채만 이쪽으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긴 하겠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바깥쪽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 됐으면 수량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 주시고, 자, 내용이 길었는데 항상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 아래쪽에다가 식재 수량표를 놨는데, 자, 배치 탭에서 이 부분을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으로 놓든 오른쪽으로 놓든 큰 상관은 없어요. 자, QT라는 명령어. 퀄리티가 아니고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퀀터티의 약자예요. QT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심어 놓은 모든 것들을 여기서 표로 작도할 거니까 작도 빵 누르고, 자, 이쯤에서 한번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닫기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배치 탭에서도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이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없고, 직접 우리가 CAD의 기본 명령을 사용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총 여기 비고란까지가 선택하고 무브 명령어를 입력하면 총 25개를 찾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12개 또는 13개로 왼쪽을 좀 더 키워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에 해당하는 게 독일 가문비 상록교목 합계까지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총 교목이 몇 개냐면 7수종 있고 합계에 해당하는 게 10개. 그러니까 상록 관목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라인으로 H 명령어 입력해서, 자, 이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띄워서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또 V라인으로 Shift 오른쪽 클릭 R 해가지고 이쯤 띄워서 다른 것도 보여주겠다.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 이쪽으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느냐? 여기 구분 기호 분명 단위 수량 비고는 똑같이 써야 되니까, 자, 이만큼만 윈도우로 선택해서, 식재 수량표까지 있네. 자,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끝점에서 이쪽 직교점 또는 중간점으로 이렇게 들고 오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도록 위치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무브 명령어로. 그래서 총 25개가 여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25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줄만 이쪽으로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어보면, 자, 이 정도까지가 딱 선택해서 무브 명령어 치면 11개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2개째가 될 거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전부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심은 거에서는 피라칸사스에 해당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이만큼 하나 선택하시고, 피라칸사스 아래쪽에 있는 선만 걸치기로 이렇게 땅 하시고요. 자, 이쪽, 피라칸사스 아래쪽에 이 선까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비고란에 이 선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워도 되고 표를 만들 때 실제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선택이 됐으니까 무브 명령어로 구분 기호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쪽에 있고, 기호란이 여기 피라칸사스부터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피라칸사스 왼쪽 위에 끝점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F8 눌러서 기호 부분만 일치시켜주면 딱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은 묘하게도 25개였는데 딱 절반으로 구분이 됐어요. 하나가 더 좀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선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러니까 좌우를 좀 열어주는 게 왠지 좀 뭔가 전문가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교재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QT 명령어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설정할 때 좌우선을 윤곽선을 작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왼쪽 선, 오른쪽 선만 제가 이렇게 체크 해제해가지고 적용하고 확인 누르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작도 해가지고 아래쪽을 딱 나타내면 왼쪽 오른쪽이 이 표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끌 부분에는 왼쪽 오른쪽 선이 없고 여기 내용 부분에는 왼쪽 오른쪽 선이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이제 왼쪽 선 오른쪽 선 없애주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자, 나가서 또 작도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예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 만들었을 때 왼쪽 오른쪽 있는 게 왠지 좋아 보였을 테니까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좌우 분리해서 2분의 1씩 분리해서 나타내주고 싶으면 어쨌든 계속 똑같이 QT 명령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상록 관목은 이제 선택해서 약간 편집을 좀 해주자고요. 상록 관목이 저쪽에도 있으니까 자, 트림 명령으로 이 부분 싹 지워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왼쪽은 날려줘도 되니까 이만큼 날려버립니다. 화면쪽 날아갔죠? 자, 이것도 선택해서 이제 참조선 지우고 이것도 선택해서 지웁니다. 자, 여기 왼쪽도 지우시고 이쪽도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호만 쭉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기호만. 근데 상록 관목에 이 낙엽 관목 여기까지는 이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X라인으로 왼쪽 통과점 지정하고 ET 명령으로 여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기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아까 선택이 안 됐었나 봐요. 갖고 와서 카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끝점에서 끝점으로 분명 규격 단위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고란도 오른쪽 선은 이렇게 지워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심고 나면 식재 수량표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새로운 수목을 심으면 다시 한번 이 편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식재 수량표 QT 명령어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 이 배치 위치가 좀 다를 텐데 자, 저는 좌우로 잘 구분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교재는 보면 이 좌우도 딱딱 오하열이 맞는 것처럼 오른쪽 여백과 왼쪽 여백이 비슷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게 무브 시키면 되겠고, 우리가 정 출력할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고, 배치 탭을 이용해서 실시 설계 도면은 도면 양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 MV 명령으로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수량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선택해서 선홍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MV 레이어로 위치시켜주면 나중에 출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 P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윈도우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자, 1:1 가로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여기에 MV 창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원래는 하자면 이거 지금 이미지 프레임으로 보여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이 아래쪽만 1:100에 맞게 수량표 문자 또 3mm로 나올 수 있도록 1:100으로 축척을 지정해주면 완벽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공유되어 있는 도면 번호 방위 축척은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주어진 도면 내용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 도면에 쓰이는 양식은 그 다음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놔두셔도 되고 도면 양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아래쪽에 MV 창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수량표 부분을 이렇게 일단 가운데 부분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가운데 파란 1점세선 가상세선을 넣어놨어요. 아니 2점세선을요. 구분할 수 있도록 디바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인출문자의 높이와 수량표 내용의 문자 수량표 문자의 높이는 항상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1:100에서 모형 탭에서 300으로 글자 높이를 사용했고 이 아래쪽도 글자 높이가 300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QT 명령을 통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축척이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모형 탭에서 맞다고 하더라도 자, 무슨 얘기냐면 모형 탭에서 자, 이 인출 문자의 높이가 300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자, 선택 풀고 수량표 문자도 300으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수량표가
수량표도 바탕체 쓰기로 했구나. 자, 그새 까먹었네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식재 수량표 제목은 도둠체로 잘 나왔고, 이것도 하여튼 선택해보면 300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출력을 할 때 이용하는 이 배치 탭에서 축척이 서로 다르면 기껏 300으로 맞춰놨다고 해도 얘는 나중에 출력했을 때 3mm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Z 스페이스바, S 스페이스바 해당 내용 가운데쯤으로 보여주고, 자, 이것도 1 나누기 100 XP라고 하시고 여기서 위치만 조금씩 조정하면 돼요. 위치만 조금. 자, 펜 명령어 입력해서 조금만 조정해서 이걸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수량표 안 보이죠? 자, 최대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여백 이 안쪽만 출력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종료하시고, 그러면 얘만 조금 조정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얘도 여백이 있으니까, 자, 위에 거 선택해서 이만큼 이제 보여줍니다.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안쪽 더블 클릭해서 1대 100은 놔두시고, 펜 명령어로 살짝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지금 저게 없어요. 예, 인출 문자가 없이 다 보여졌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고, 그러면 이 정도의 여백이 남잖아요. 그 여백을 여기 수량표가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V 창은 안쪽 내용이 겹치면 안 되지만 MV 창 자체는 여기 겹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Shift 오른쪽 클릭, 픽박스 찍어서 여기 겹치지 않는 부분까지 대왕 참나무 가장 아래쪽이네요. 자, 이 정도에서 십자 커서 위치 참조해서 딱 보이면 식재 수량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 프레임이 나와서 이상한데 라고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배치 탭에서 전체 보면 플롯 영역선 컨트롤 P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거편에 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는 오토캐드 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전 플롯에 PDF로 하고 싶다, A3 용지하고 싶다, 또는 직접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윈도우로 이 영역 오스냅으로 걸어주고, 플롯 축척 1 가로 이렇게 해서 플롯 스타일 딱 적용하면 MV 창은 겹쳐도 안 나오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만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내용이 이렇게 딱 정리되잖아요. 여기 여백이 왠지 더 있는 것 같으면 MV 창 아래쪽만 선택해서 무브 명령어로 위로 올려주면 될 테고, 플롯 스타일은 여러분들 이름 거를 쓰다 보니까 1번에서 8번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저희 대학에서 쓰는 걸로 보여드리면 모든 게 흑백으로 딱 정확하게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 장식만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정말 열심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축척이 1대 100으로 맞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게 나중에 실무에서는 축척이란 건 종이 사이즈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물체를 줄여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잖아요. 그 축척 값에 따라서, 특히 그 축척의 분모값 뒤에 나오는 그 값에 따라서 모든 문자의 높이 치수 스타일이 정해진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수 스타일을 따로 사용한 적이 이 도면에선 없는데, 지금 보면 산철쭉이든 대왕참나무든 교목이든 관목이든 지피류든 여기 지시선, 인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수 스타일 할 때 화살촉을 동그라미로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죠. 신기하게도. 왜 안 나오냐면 치수 스타일을 별도의 것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딤 스타일 명령어 보시면 ISO 25 스타일 재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랜디 유즈 T라는 거, 이거를 쓰고 있어요. 자, 지시선 하나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랜디선 인출선이라고 하는데, 랜디 유즈 T 보이죠? 랜디 유즈 T. 자, 그래서 딤 스타일 명령어로 랜디 유즈 T 수정 버튼 들어가면 전체 축척 사용은 뭐 1로 놔도 우리가 1대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으로 하시고, 기호 및 화살표만 지시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공 쪽에서는 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화살표 크기는 1.2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 1.2, 그리고 맞춤 탭에 전체 축척 사용값을 1대 100으로 출력할 예정이니까 100으로 해두시고, 확인 버튼 딱 누르고 닫기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화살촉 크기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재 설계도에선 이 화살촉의 크기는 없는 것처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편의상 이 부분을 알려드렸고 교재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 대왕참나무는 5주로 똑같은데 산철쭉 영산홍이 워낙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수량표의 여유를 키워주기 위해서 아래쪽을 조금만 이렇게 이 수직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정말 완벽한 도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실습도면 14-2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상당히 길죠. 그러나 빨리 하면 랜디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설명 추가해서 이제 식재 설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도면에 해당하는, 자, 도면 양식 지켜가지고 식재 설계도 만들었으니까 이 다음 도면 빠르게 또 설명하면서, 자, 제가 몸담고 있는 전공에서 조경이라는 이 학문은 식재 설계도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상세 설계도도 해야 되고 5개 공간을 조성하는 게 조경의 진짜 목표이기 어벽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장과 시설물도 평면도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 또 상세도로 치고 나가는 게 그려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또 고급편 또는 실무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도면은 어떻게 구성되든지 차후에 디지털로만 동영상으로만 보여드릴지 또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할지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고급 실무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해당 도면 작성하는 방법을 녹화해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또 어떻게 유튜브 타고 가서 몇 천회가 그냥 기록하는 것도 꼭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좋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급 활용편 오토캐드 2022 버전을 활용했는데 하이 버전도 되고 최신의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2023 버전 그리고 1년 후에 나올 2024 버전도 충분히 이거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아니라 참고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중급 활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만 더 나중에 만들어서 포장 및 시설물 설계도 간단하게 작성하는 법, 도면 양식 맞추는 법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거의 다 뭐 비슷합니다. 식재 설계도랑 아주 유사해요. 축적이 정해졌으니까 1대 100이라고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환경 설정만 하면 되겠는데 자, 그거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계신 분들은 과제는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중급 활용편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자축하셔도 된다고 추천합니다.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